전자문서 시스템에 여기 또 유통이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리고 어떤 시스템이든 맨 처음에 사용을 하려면 로그인을 하죠. 여러분이 로그인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에 내가 접속을 한다. 여러분이 이메일도 사용하고 우리 대학원에 뭐 이클래스 사용할 때 항상 로그인을 하죠. 그러면 항상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 로그인하기 위해서 사용자명을 넣어라. 사용자 아이디? 명보다는 아이디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암호를 넣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시스템에 아무나 와서 뭐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안 과정, 보안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아이디를 넣다. 그럼 이 아이디의 의미는 뭐예요? 나야 나 임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이덴티피케이션 한다고 그래요. 이름 사용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넣은 이름이 이 시스템에 전혀 등록되지 않은 XX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 없어. 하고 거부하겠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 아이디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 임진이야 하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누군지 가려낸다, 식별한다.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넣고 되게 이걸 검증을 먼저 해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얘를 검증을 해서 이런 아이디가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뭘 요구해요? 사실 엉뚱한 사람이 내 아이디 써서 막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 정말 맞아? 너라는 거 증명해봐. 그래서 나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치면 그 암호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넣었으니까 너 맞구나, 너 인진이 맞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해요. 인증해 주는 거예요. 너 맞구나. 너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아는 거 보니까 너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암호를 치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아이폰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되면 잠금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패턴으로 그려서 풀어주는데 그 패턴도 요거죠, 요 기능이죠. 근데 그리고 뭐 지문 식대요?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야 풀리더라고요. 그것도 암호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거 암호는 사실은 불어. 이렇게 고문하면서 풀어. 그러면 불지. 근데 이건 어떻게 사람이 손을 가져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이 시스템이 이제 누구라고 주장하는데 맞구나 라고 하는 순간 시스템에 이제 진입이 허락이 되죠. 하지만 허락이 되는 순간 또 뭘 하냐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나,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정해줘요. 미리 이제 시스템에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임진이가 과장이다. 그러면 팀원들의 결제 문서를 결제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윗사람에게 뭔가를 또 상신할 수 있어. 이런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정해놓은 거죠. 오서라이제이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말단 사원이 로그인해서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저 윗사람이 로그인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르죠.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시스템에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이 사람이 써도 좋아, 이 기능은 이 사람 쓰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다 부여를 해놓거든요. 권한 부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딱 로그인하는 순간 사실은 엄청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아이덴티피케이션도 하고 오센티케이션도 하고 오서라이제이션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전자결제 기능을 보면 처음에 로그인해서 이렇게 보는 화면에 처리할 문서 이런 게 뜬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시스템의 장점은 그런 거죠. 내가 딱 들어가면 내가 결제를 해줘야 될 거라든지 내가 해야 할 일, 그걸 먼저 이렇게 띄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중인 문서, 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문서들이 막 여러 상태가 다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 뭔가
내가 작성하다만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프롬프트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 메뉴에 전자결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양식함, 기한함, 대기함 뭐 여러 가지 있죠. 이 함의 이름 딱 보는 순간 그 함을 딱 클릭하면 어떤 문서가 보일지 딱 느껴지죠. 기한함을 누르면 내가 기한함 문서들이 보일 것 같고, 진행함을 열어보면 뭔가 결제를 지금 받고 있는 그 문서들이 현재 어디까지 결제가 진행됐나 이렇게 보일 것 같고, 완료함에 가보면 내가 결제를 완전히 끝나서 돌아와 있는 문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내가 생산했던 많은 문서들의 상태별로 이렇게 그룹핑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 기능 중에 하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전에는 이런 양식을 썼었나 봐요. 그래서 전자문서 시스템 안에 기본 양식을 다 탑재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띄워서 거기에 필요한 뭐 이런 건 다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옆에 값들만 넣어서 빨리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편집기까지 서식과 편집기를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좀 편리하게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미리 딴데 뭐 아래 한글 문서나 이런 데 작성해놨던 내용을 이렇게 빨리 가져와서 더 삽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준다거나 하는 편의 기능도 넣어놨고, 그렇게 해서 문서 작성을 빨리 잘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결제선 지정. 결제를 한 단계만 거칠 수도 있고 여러 단계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결제를 부장님한테 먼저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과장님 결제를 받는 일은 있다?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결제는 항상 그 조직의 피라미드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제선을 이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뭘까요? 이거는 요 하나하나가 무슨 국, 단, 그죠? 조직의 하이라키, 조직의 계층들을 보여주고 내가 지금 결제받으려고 하는 과가 전자거래관리과였어요. 그래서 그 과를 딱 열면 그 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보이는 거죠. 그러면 조직, 사람, 조직과 인사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띄워서 내가 다음 결제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콕 집어서. 근데 결제뿐만 아니라 협조도 받아야 되고 검토도 받아야 되고 많잖아요. 그래서 꼭 과장, 나의 상사만 찍는 게 아닌 거죠. 옆 팀에 나랑 같은 대리도 찍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도를 펼쳐놓고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옆으로 넣고 내가 기한했는데 누구의 검토가 필요하고 누구의 결제가 필요하다 해서 다 역할별로 다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문서가 요 순서대로. 되게 편한 시스템이죠. 어쨌든 그 문서가 여러 사람을 거쳐서 결제가 완료가 돼야 되니까 나는 옛날 같으면 결제판을 들고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계속 밟아야 되는 거야. 순차적으로. 중간에 건너뛰면 안 되고 끝나요. 말이 안 되잖아. 부장님 사인 받고 과장님 사인을 나중에 붙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다녀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서 알아서 내부적으로는 문서 큐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봐야 될 사람한테 딱 보여줘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정 유형들이 보이죠.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고, 옵션도 정해주게 돼 있고, 이런 걸 결제선 지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제 순서. 문서 상신한다. 이제 결제선까지 지정을 했으면 이제 딱 상신을 누르면 그때부터 그 결제선을 쭉 타야 되는 거예요. 용어가 좀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게 관에서 쓰는 그런 용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분은 누구죠? 김 계장님? 전 계장님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개발자가, 이 매뉴얼 만들던 개발자가
전재시 팬이었대요. 그래서 기장님이랑 전재시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초상권 이런 거 위배되는 거 아닌가? 가려야겠다. 결제하는 부분이에요. 그 결제자가 내가 뭐 결제해주겠다. 근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결제해줄 수 없죠. 반려하겠다. 좀 생각해봐야겠는데 고려해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결제를 한다는 게 뭐 기한을 해서 상신하면 무조건 다 무사투가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반려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뭐 그런 것도 이슈가 있어요. 결제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가 있다. 기록일까? 우리가 기록으로 관리해야 할까? 그럼 뭐 관리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뭐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기관 중에는 반려된 문서도 기한자 판단하에 이거는 남기고 싶다면 기록 등록할 수 있게 기능을 열어놓은 그런 기관이 있고요. 아예 그런 기능을 막아놓은 기관도 있고요. 그러면 기능은 있으나 한 번도 아무도 기록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그 기능 썼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이게 옳다고 믿는데 어찌하여 저 과장님은 어찌하여 저분께서는 이걸 싫다하시는가.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으면 역사기록에 남기고 싶다. 뭐 이런 의지였을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반려를 하거나 할 때는 사실 윗분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적어서 반려를 하는 게 옳죠, 그죠? 그래야지 새롭게 기한을 하거나 뭘 할 수가 있겠죠. 요새는 그 반려할 때, 네. 그 사람 결제 과정에 반려할 때 반려 사유가 명확하게 적혀야 하죠. 그게 안 하면 반려가 안 되죠. 그래서 꼭 필수로 넣게 하다 보니까 딱 하려고 넣었는데 필수로 넣어야 된다면 점이라도 찍어야지.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이제 우스갯소리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반려를 하는 사례가 기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많지 않은 게, 그러면 이렇게 아래 기한하는 사람이나 그 결제하는 사람이나 다 뭐 생각이 통하니까 그런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 다 해요. 실제 기한하기 전에 기한은 아래 한글 작성한 다음에 출력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윗분에게 보여드려. 딱 설명 브리핑을 해. 좋아. 오케이. 태워. 태워. 시스템이 태워라. 그러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이제 딱딱딱 해서 전자결제 상식을 딱 하면, 윗분은 이제, 아까 그거구나. 그거군. 하고서 열어도 안 보고,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가 있을 수가 없죠. 반려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다 일어나요. 딱 보여줬더니, 이 땅이야! 이걸 딱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몇 번 던지기도 하고, 뭐 고쳐가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지면, 오케이, 태워. 이러다 보니까 반려가 오는 거죠. 근데 원래 전자결제나 나중에 이제 아까 저 친구가 이지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어요. 결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덧붙이고 더 개선하고 하면서 좋은 뭔가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결제선이 있으면 처음에 기한한 자가 버전 1.0의 문서를 만들어서 올린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그 1.0을 열어보고 나는 의견이 좀 다른데? 그러면 완전히 다르면 새로운 2.0을 만들어서 또 붙인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1.1 버전을 만들어서 붙인다. 그 다음 사람이 본다. 이거 다 봤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버전 3.0을 붙인다. 근데 보니까 이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밑에 사람도 더 밑에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첨부한다. 그래서 올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까지 혹시 오게 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보겠죠? 그래서 지시를 내린 거죠. 어떤 의견은 1.0이 좋은 것 같고, 어떤 건 1.1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를 보고 다 종합해가지고 지시를 내요. 창의적인 그 생각을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지. 중간에서 커트되지 않고 자기한테 모든 게 다 올라왔으면 좋겠는 거고, 그걸 다 보고 거기서 최상의 솔루션을 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제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뭐 오케이 이것만 누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견을 적고, 심지어는 1.1, 2.0 이런 버전을 새로 덧붙이게 이렇게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쓰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지원을 약간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보급한 게 업무관리 시스템인데, 실제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그 결제 선에서 뭔가 파일이 더 들어간다거나 뭔가 의견을 많이 쓴다거나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실제로는 거의 오프라인상에서 의사소통을 다 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 그렇게 의사소통 미리 하지 않고 기한을 하는데도 봤는데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 쓸 때 이렇게 여러 기관 다니다가 그렇게 그 결제 경로에서 뭐 이런 일이 있는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기관의 사례는 좀 다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팀장하고 팀원이 사이가 안 좋아서 얼굴을 맞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뽑아가지고 뭘 상의를 하느니 그냥 일단 내 생각대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케이스 이외에는 이제 원래 의도대로 이렇게 잘 되진 않거든요. 어쨌든 결제라고 하는 거를 뭐로 볼 거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제, 보류 또는 뭐 반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결제가 완료가 되면 완료함에 와서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 완료함에서 이제 기한된 문서를 이제 현철 등록하는 기능. 이런 게 신전점서 시스템에 이런 기능이 들어 있었어요. 구전자에 없었던 신전자 문서 시스템에 있는 기능,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철 등록을 딱 버튼을 누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화면을 잘 보세요. 기록물철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록물철 리스트가 뜨고, 그 중에 기록물철 하나를 선택을 하면 지금 기한문 중에 결제 완료된 문서가 그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결제 과정 파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결제가 뭔지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어떤 시행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서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고, 아까 무슨 첨부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안 봤는데, 아까 원문 공개에서 본 것처럼 본문 파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첨부 파일이라는 게 있다. 본문 파일은 당연히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첨부 파일은 2개, 3개 뭐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전체를 모은 거가 레코드 아이템 1개, 기록권 1개다. 그럼 기록권 1개 안에는 컴퓨터 파일은 몇 개? 1개 이상. 본문 파일은 최소한 하나 있을 테니까 1개 이상의 첨부 파일들로 구성된 하나의 레코드 아이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 수업 내용을 여기까지 할 건데요. 시험을 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주시고. 죄송해요, 예고 없이. 좀 나쁜 병입니다. 시험은 별게 아니고 강의 계획서에 보면 패턴이 있죠.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자정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보시고, 전자정보 서비스의 품질
쇼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조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지? 여기서 말하는 뭐 법률에 나와 있는 정의를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아까 open.gov.kr에서 한번 정보를 청구해보시라고 했죠. 그걸 원래 해보시고 지금 뭐 로긴 아이디 만들어서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만들어 보시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 뭐 이거 거창한 얘기인데 그 써본 소감을 간단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퀘스천 3에 있는 거 결제란 무엇이든지 전자결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지 여러분이 그냥 느낌 또는 이해하는 거 수준에서 한번 적어보세요. 맨 위에 이름하고 학번 쓰시고 근데 다 적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까요? 카톡방에 사진을 찍어 올리시면 돼요. 카톡방에 초대 안 되신 분들 있죠? 아니, 혹시 오늘 수업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문제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이렇게 1, 2, 3으로 나눌게요. 이제 전자정보라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시고 2번 전자정보관이나 전자정보입니다. 전자정보 서비스 이건 오프션.gov.kr 들어가서 써보시고 간략한 소감과 청구한 거는 따로 화면 캡처해서 올리시고요. 전자결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적어보시고요. 길게 쓰지 마시고 정리를 아니, 이거 그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한국별로 쓰시면 돼요. 수업은 마친 거니까요. 가능하면 수업 시간이 다 8시 15분까지니까 그 이내에 빨리 과제해서 카톡방에 다 올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인간관계학 아카이브 통해서 기록 수집하는 거 한 학기 동안 진행하실 분들 있으세요? 학생이죠. 참여하실 분
각자 진행할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이거는 카톡방에 사진 찍어주세요.